고라쿠엔 구장은 히로오카가 예전부터 가장 좋아하는 구장이었다. 그는 여기에서 13년간 자이언츠의 유격수를 지켰고, 그리고 스탠드를 가득 채운 관중들로부터 갈채를 받았었다. 나가시마와 이룬 3루수, 유격수 콤비 플레이는 사상 최고라고 일컬어졌으며, 실제로 당시 감독이었던 미즈하라 시게루가 어떤 노크볼을 쳐도 그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건 불가능했다. 미즈하라는 둘에게 곧잘 이런 말을 했다. 자네들 야구는 에러가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거야. 그때는 아직 인조 잔디가 아니어서 외야 전체에 잔디가 파릇파릇했고 보면은 기분 좋은 풀냄새가 자욱했었다. 그는 그 풀냄새가 좋아서 자주 믿을 수 없을 만큼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땅볼은 물론 그런 때도 그의 앞으로 왔다. 야수는 보통 앞으로 오는 땅볼의 바운드에 움직임을 맞춰 공을 잡는다. 히로오카도 그렇게 했으나 그가 움직이면 굴러오던 공 쪽이 그에게 바운드를 맞춰 글러브에 빨려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영모션 자세에서 한 손으로 공을 잡고는 그 던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텝도 밟지 않고 편안히 일루로 송구했다. 그런 플레이가 가능한 유격수는 그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자이언츠를 떠나기로 마지막 결심을 굳힌 것도 이 구장에서였다. 1966년 시즌 중에 그 어느 날 그는 팀 동료들과 함께 타격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해 그는 무릎 통증으로 거의 경기에 출장을 못했고 얼마 동안 다마가와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가까스로 경과가 좋아져서 1군 연습에 합류한 것이었다. 거기에서 코치가 그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다. 경기에 나가지도 않는 놈이 어째서 구장에서 연습하고 있는 거야. 경기에 나갈 선수들을 위한 공간밖에는 없어 라고. 감독인 가와카미의 뜻을 대신 알린 것이었을 것이다. 히로오카에게 있어서 가와카미는 이른바 주는 거 없이 싫은 유형의 인간이었다. 그리고 가와카미 역시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졌다. 그해 연말 히로오카는 구단을 떠났다. 구단 주인 쇼리키는 은퇴 시합을 열어주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나는 내쫓겨나서 떠나는 겁니다. 그런 선수에게 꽃길은 필요 없겠지요. 그것이 그의 말이었다. 은퇴 시합의 입장 수익금은 전부 은퇴 선수에게 주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돈 같은 건 전혀 바라지 않았다. 그로부터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고라쿠엔 구장에는 히로오카의 모든 것이 있었다. 마운드에는 사우스포인 이와마가 공을 던지고 있었다. 치고 있지는 않았다. 엔젤스도 호리우치를 맡고 있었지만 이와마는 최고의 피칭으로 5회까지 자이언츠의 타선을 3발 2안타로 맡고 있었다. 6회 엔젤스가 그 균형을 깼다. 3번 다카하라와 4번 허드슨한테서 연속으로 2루타가 나왔다. 두 방 모두 호리우치의 커브를 좌익 선상으로 가볍게 밀어친 것이었다. 기분을 새로이 한 호리우치에게 5번 메녹스가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아직 1사2루 데라다가 타자석에 들어왔다. 호리우치는 상구 연속 커브를 던졌는데 두 개가 벗어나면서 원 스트라이크 투볼, 4구째는 슈트였다. 예상된 볼 배합이었기 때문에 데라다는 땅을 힘껏 밟으며 치러 나갔다. 공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다음 순간 데라다는 1m나 몸이 휙 떠드니 그대로 하늘을 향해 큰 대자로 누워버렸다. 그걸로 엔젤스는 끝이었다. 7번 간다는 타자석에 들어서기 전부터 엉거주춤 허리를 뒤로 빼더니 여유를 가지고 내리꽂은 호리우치의 슈트에 간단히 걸려들고 말았다. 타구는 6-4-3으로 이어져 3아웃. 호리우치가 던진 건 단지 공 1개였다. 이어진 6회 말 자이언츠의 공격은 포수인 8번 야마쿠라부터였다. 히로오카는 야마쿠라가 타자석에 들어서는 걸 보고 있다가 작전 타임을 걸었다. 그리고 마운드로 갔다. 이치가와와 일루수 허드슨을 제외한 내야수가 모였다. 그들로서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야마쿠라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 히로카가 말하자 이와마는 무시하지 말라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야수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어서 히로카가 이런 말을 하자 그들의 안색이 전부 변했다. 호류치한테는 머리에 한 대 맞춰버려. 저기 투수한테 그런 짓은 할 수 없어요. 상관없어. 보복이다. 하지만 호류치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닐 테고. 이와마, 자네 바보야?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떤 게 빈볼인데 불알에라도 맞지 않는 한 모르겠다는 거야? 잘 들어. 하는 거야. 저 녀석한테 얕보이고도 참을 거야? 이와마는 야마쿠라를 유격수 땅볼로 처리했다. 이어서 호리우치가 배트를 메고 타자석에 들어섰을 때 히로카는 큰 소리로 외쳤다. 해치워! 뭘 해치우라는 소리 나는 얼굴로 코치인 쿠사노가 뒤돌아보았다. 제1구 이와마는 바깥쪽 스트레이트를 던졌다. 2구도 마찬가지였다. 둘 다 높이 벗어나 투볼. 덤벼! 히로카의 목소리를 듣고 호리우치가 빙긋이 웃었다. 저 녀석 알고 있구나 하고 히로카는 생각했다. 이와마한테 빈볼을 던질 배짱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다. 승부는 호리우치의 것이었다. 이와마가 나비가 날아와 앉을 수 다시 읽겠습니다. 이 장면이 진짜 재밌는 장면인데. 이와마가 나비가 날아와 앉을 수 있을 정도의 느릿느릿한 커브를 던지자 좌중간 한가운데로 공을 쳐냈다. 호리우치는 똑바로 서서 2루까지 갔고 거기서 다시 한번 빙긋이 웃었다. 히로카는 타임을 불렀다. 그리고 이와마를 마운드에서 끌어내렸다. 이 녀석한테 계속해서 던지게 하면 나중에는 타자한테 가서 자신이 뭘 던질지를 알려줄 거야. 마운드에서 공을 만지작거리며 기다리는 사이 시모조가 올라왔다. 그는 카프전에서의 눈물의 11점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카프전에서의 눈물의 11실점에서 다시 일어나 최근 10경기에서는 2승 2세이브의 호조였다. 그는 신중하게 워밍업을 하고 나서 시바타와 다카다를 간단히 공 5개로 요리했다. 7회는 양팀 모두 무득점으로 끝났다. 8회 초 엔젤스는 좋은 찬스를 만드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중요한 고비에서 호리우치의 슈트볼에 겁을 먹고는 찬스를 무산시켰다. 고라쿠엔의 관객들은 자이언츠의 한심스러운 공격에 초조해하고 있었는데 결국 8회 말 그것을 폭발시킬 찬스를 얻었다. 억제되었던 대환성이 전보 스탠드를 뒤흔들었다. 도이와 야마쿠라가 꺼림칙한 안타를 연속으로 친 것이었다. 무사 1, 2루 감독인 나가시마가 주심 쪽으로 가 번트 제스처를 취했다. 대타가 나왔다. 히로카는 이치가와에게 번트 쉬프트 사인을 보냈다. 잘해야 돼. 여기가 승부의 고비다. 시모조가 능란한 세트 포지션으로 주자들을 베이스에 묶어놓고 재빠른 투구 동작으로 외곽에 속구를 찔러 넣었다. 내 야수들의 위치가 확 바뀌었다. 1루수 허드슨과 3루수인 간다가 과감하게 대시하고 2루수 기아라는 1루로 유격수인 가노는 3루 커버를 위해 냅다 뛰었다. 떼구르르 공이 허드슨 앞으로 흘러갔다. 성공이다. 3루의 가노한테 던지는 거야. 히로카는 머릿속에서 외쳤다. 그러나 다음 순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허드슨은 3루를 보지도 않고 1루 베이스 커버에 들어간 기아라에게 공을 살짝 토스한 것이다. 제기랄 하고 히로카는 생각했다. 다른 내야수들에게는 헛수고를 했다는 허무감만이 남았다. 그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원래의 수비 위치로 돌아갔다. 2번 다시 움직일까 보냐? 그들의 얼굴 표정이 그렇게 써 있었다. 나가시마는 그들의 기분을 읽었던 것일까? 이어서 시바타가 멋진 스퀴즈 번트로 3루 선상으로 굴리자 간다의 스타트가 늦어 2루 주자인 야마쿠라까지 홈으로 슬라이딩해 들어오고 말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9회 초 니우라가 구원 투수로 나와 엔젤스는 가볍게 3자 범퇴로 정리되어 버렸다. 그들은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망연자실했다. 어느 사이에 자신들이 패전으로 빠져들게 됐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여우한테 홀린 것 같은 멍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건 시모조였다. 세이브를 추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패전 투수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허드슨의 번트 처리 실책의 영향은 이번 게임만으로 멈추지 않았다.
3연전이 끝나고 보니 내야진이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다시 2개의 승리를 자이언츠에게 선물로 안겨주었다. 다카하라는 오타키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이래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해서 망설이고 있었다. 둘이서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안 돼. 오타키는 말했다. 나는 선수회의 회장이고 자네는 부회장이니까 말이야. 그러나 그는 좀처럼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엔젤스는 고라쿠엔에서 자이언츠에게 3경기를 다 내주고 난 뒤 완전히 이상해지고 말았다. 나고야에서의 드래곤스전에서 1승 2패, 고시엔에서는 1승도 못 거뒀다. 그리고 도쿄에 돌아와서는 상태는 여전했다. 다카하라는 그동안 도루를 3개밖에 하지 못했다. 뛰면 뛰는 대로 성공시킬 자신이 있었지만 사인이 3번밖에 나지 않았던 것이다. 덕분에 시바타에게 2개 차까지 쫓기게 되었다. 이대로라면 얼마 안 있어 역전당하고 말 것이라는 초조함이 하루가 다르게 심해지는 걸 그는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무기력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다카하라는 오타키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는 걸 아내에게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다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타석에 섰을 때 누가 당신 대신에 공을 쳐주나요? 아웃이 되리라는 걸 알 때 누가 대신 2루로 달려주나요? 그녀의 의견은 결국 참고가 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오타키는 어젯밤 전화를 걸어와 이런 말을 했다. 다들 화가 나 있어. 나뿐만이 아니야. 선수 전원이 그래.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야구를 하고 싶어. 우리가 감독의 로봇은 아니잖아. 안 그래? 사인 이외의 플레이는 하지 마. 사인은 절대로 지켜. 실패하면 벌금이다. 게다가 못 이기면 또 벌금. 세상에 이런 야구가 있어? 완전히 고등학교 야구 아니냐? 우리들은 프로 선수야. 쓰잘데없는 것들은 일일이 주의 주지 않아도 야구는 할 수 있잖아. 자네도 분명 알겠지. 결국 손해를 보는 건 우리들 아니야? 안타를 치고 싶을 때 치지 못하는 건 우리야. 좀 더 던지고 싶을 때 던지지 못하는 것도 우리들이라고. 그게 어쨌단 말인데. 어이, 다카하라. 자네 감독을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지 않아. 그럼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좋거나 싫거나 감독은 감독이잖아. 이봐, 잘 들어. 자네 지난 15경기에서 도루를 몇 개 했지? 만약 도루왕 타이틀을 못 딴다면 어쩔 거야? 연봉이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야? 감독이 책임을 져주나? 연필로 도루수를 고쳐서 써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게 가능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스스로 하는 거야. 자기 것은 자기가 지켜야 하는 거지. 어떻게 할 건데? 감독에게 말을 전하러 가는 거야. 우리는 속박받는 것이 싫다고. 그렇게 하면 자신의 성적도 만족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분명히 또 이기게 될 거야. 자유롭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나와 자네가 가는 거야? 이봐, 모두가 우르르 몰려가면 전 학년의 단체 교섭 같은 것처럼 보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생각 좀 잘 해봐.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모두의 생각이라고? 그래. 만약 오늘 시합이 바로 연기되지 않았다면 다카하라는 대답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비가 고마웠다. 다카하라는 히로오카를 좋아하지는 않았다. 그도 엔젤스의 가족적이고 부드러운 분위기에 익숙해 있어서 다른 많은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히로오카를 너무 딱딱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스스로도 놀란 건 감독이 교체된 뒤 지난 1달 반 동안 진짜 야구를 하고 있다는 충만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실책을 범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긴장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속된 공격이 멋지게 성공했을 때 그런 충만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럴 때는 대체로 시합을 이겼다. 하지만 다카하라는 응접실의 장식장을 바라보았다. 아무렇든 상관없는 트로피들 뿐이었다. 가장 중요한 게 2년 전 올스타전 2차전에서 감투 선수상을 받은 것이었지만 그걸로 그의 이름이 야구사에 남을 리는 없었다. 프로야구연맹에서 표창하는 타이틀을 따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지금 도루왕 타이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었다. 타이틀을 따고 싶었다.
아직 망설이고 있어요? 등 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식사 준비 다 됐어요? 그녀의 배는 많이 불러 있었다. 정확히 임신 7개월, 두 번째 아이다. 식탁으로 가자 그녀는 2살 된 아들을 무릎 위에 안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자이언츠 선수들의 부인처럼 돈 많은 사장이나 중역의 딸은 아니었다. 다카하라가 아마추어 팀에 있을 때 직장에서 알게 된 지방 공무원의 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무척 행복해 보였다. 다카하라는 좀 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당신은 분명히 감독님을 좋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젓가락질을 멈추고 문득 말했다. 뭐? 그러니까 당신은 자신을 신뢰해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좋아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신뢰받고 있다는 걸 알아? 다카하라는 깜짝 놀라서 물었다. TV에서 경기를 보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당신은 3번밖에 뛰지 못했지만 3번 다 그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 이길 수 없는 경기였어요. 3번 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만약 아웃이 됐다면 졌을 경기였어요. 감독님은 승부를 걸고 사인을 낸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멋지게 성공시켜 3번 모두 홈으로 돌아왔어요. 그걸로 이긴 거예요. 우연일지도 몰라. 그럴지도 모르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죄송해요. 이런 말을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다카하라의 망설임은 한층 더 깊어졌다. 점점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날 밤 그는 평소 잘 안 꾸던 꿈까지 꿨다. 도루왕의 황금 트로피에 날개가 생기더니 훨훨 날아가 버리는 꿈이었다. 이튿날은 비가 개어 날씨가 화창했다. 공기는 눈이 아리도록 파랬고 가을이 부쩍 가까이 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다카하라는 가벼운 식사를 하고 2시에 집합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12시 반에 집을 나섰다. 세드릭 엔진에 시동을 걸 때 이게 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엔젤스 구장까지는 1시간이면 갈 수 있다. 어느샌가 30분이나 여유를 두고 나서게 된 것이다. 감독이 1분 늦을 때마다 1000엔씩 벌금을 매기기 때문이었다. 그날은 러닝과 캐치볼 뒤에 투수의 1루 베이스 커버 연습을 했다. 엔젤스는 센트럴 리그 중에서 내야 안타를 내주는 비율이 가장 높아서 그 때문에 진 시합이 많았다. 히로카는 직접 노크배드를 잡고 홈베이스 부근에 서더니 전원에게 연습 형태를 지시했다. 그의 지시에 따라 투수진이 마운드 위에 일렬 종대로 늘어서고 내야수들은 전원이 1루 수비 위치 부근에 역시 줄을 만들었다. 다카하라를 비롯한 외야수들은 대주자 역할이었다. 투수진의 맨 앞에 있던 선수가 투구 제스처를 하면 그 타이밍에 맞춰 히로카는 1루에 땅볼을 때린다. 투수는 1루 베이스 커버를 하러 달려가고 내야수가 토스한 공을 받는다. 그것이 끝나면 각자 줄 맨 뒤로 가고 다음 두 사람이 같은 내용의 연습을 반복한다. 다카하라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었다. 어젯밤의 꿈이 떠올랐다. 그것이 주루에 나타났는지도 모른다. 히로카의 주의가 날아왔다. 전력 질주에 투수가 게으름을 피우게 하지마. 다카하라뿐만이 아니었다. 엔젤스 선수들의 연습 태도는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와마, 미리 예측하지마. 스타트는 배트에 공이 닿고 나서부터다. 카프전에서의 내야 안타를 생각해봐. 2개 다 타구가 미리 예측하고 움직인 쪽으로 안 갔잖아. 허드슨한테는 통역이 소리쳤다. 엄지발가락을 바깥쪽으로 향하고 기다려. 뒤꿈치에 체중을 싣지 마. 가노, 스타트할 때 최초의 스텝은 크로스오버 스텝이다. 너는 이따금 몸의 왼쪽으로 굴러가는 땅볼에 대해 왼발부터 스타트하는 버릇이 있어. 그걸 고치지 않으면 1루 유격수는 못 돼. 오타키, 토스를 받은 뒤에 파울라인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야. 시합에서 주자는 자네 따위는 상관도 안 해. 부상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안쪽으로 비켜. 간다. 어디에다 토스하고 있는 거야. 뿔 아래다 하는 게 아니야. 토스는 얼굴을 겨냥해서 던지는 거다. 연습이 진행됨에 따라 선수들은 분위기에 자극되어 분발했고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가 멋지게 달성되었을 때 야구에 대한 깊은 흥미와 지금까지 맛본 적이 없는 쾌감을 느꼈다. 예를 들어 가노는 크로스오버 스텝으로 제대로 스타트하면 공을 편하게 쫓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마스터하는 날에 관해 상상의 나래를 펴자 관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다카하라는 노크 배팅에 맞춰 수십 번이나 1루로 달리면서
이것이 야구란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지키고 싶은 만큼만 지키고 치고 싶은 만큼만 치는 그런 연습과는 이제 안녕이다. 전원이 지키고 전원이 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도루왕 타이틀과는 관계가 없다. 희생할 필요 따위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나는 타이틀을 따고 싶다. 연습이 끝나고 선수 살롱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오타키가 다가왔다. 감독한테 가자고 하고 말했다. 다카하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타이틀을 시바타 따위한테 넘겨주고 싶지 않았다. 두 사람이 감독실에 도착했을 때 히로오카는 대전 상대인 드래곤스에 관한 기록원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오시마가 무지막지하게 쳐대고 있었다. 바로 전에 있었던 자이언츠와의 3연전에서 오시마가 홈런을 5발이나 날린 덕에 드래곤스는 2승 1패로 마감할 수 있었다. 친 공은 바깥쪽 높은 스트라이크가 2개, 안쪽 낮은 스트레이트와 슈트, 거기에다가 커브가 하나. 도저히 손 쓸 방법이 없다. 그러나 히로오카는 고의사고로 내보내는 건 싫었다. 투수는 언제나 최고의 공을 던지도록 노력하고 타자도 또한 최고의 배팅으로 그 공을 맞이해 친다. 그것이 야구의 기본이다. 감독은 투수와 타자한테서 그런 기회를 간단히 뺐으면 안 된다. 그러나 문제는 투수였다. 우리 팀 투수는 그 기회를 자주 스스로 방기하고 싶어 한다. 두 사람이 온 것은 히로카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다. 히로카는 오타키와 함께 다카라가 온 걸 보고 실망했다. 조만간 선수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다카라가 그런 패거리에 끼어 있다는 것은 다소 충격이었다. 감독인 내가 선수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을 텐데 히로카가 선제 공격을 폈다. 아닙니다. 코치와는 벌써 여러 번 만났습니다. 오타키가 말했다. 어떤 코치들을 만났나? 다카야나기 코치입니다. 알았다. 얘기하고 싶은 게 뭐지? 오타키가 이야기를 꺼냈다. 표현의 뉘앙스는 조금 달랐지만 다카하라에게 말했던 내용과 같다. 오타키는 말을 하다 잠깐씩 히로오카의 얼굴을 살폈다. 그리고 히로오카의 차가운 표정과 마주치자 한층 열정적으로 혹은 애초롭게 들리는 말을 하고 그 말의 효과를 살폈다. 마치 명배우의 연기를 보는 것 같았다. 다카하라는 그의 의외의 재능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홀린 것처럼 쳐다보았다. 오타키는 끝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다. 이것은 선수 전원의 생각입니다. 승리를 거두고 뽐내는 듯한 말투였다. 히로카는 좀처럼 대꾸를 하지 않았다.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고 연필을 깎고 차를 타서 혼자 마시거나 했다. 그런 걸 하는데 좋게 5분은 소요되었다. 엔젤스라고 하는 팀은 참으로 대단한 팀이야. 그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그저께 시합에서 나는 1점을 앞선 상황에서 에이스인 자네에게 구원 투수를 내보냈다. 결과적으로 그 구원은 실패했고 자네의 귀중한 승수를 지켜주지 못해서 틀림없이 그 일로 자네들이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설마 연습 중에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거나 원정 시합 때 마작을 하게 해달라거나 그런 게 문제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으면 마사지라도 받는 게 어떻겠나. 히로카는 오타키와 다카라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다카라는 무표정이었지만 오타키의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감돌았다. 다카야나기가 능란하게 성동한 것이 틀림없다. 다카하라도 선동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쳐다보고 있자니 오타키가 다시 말을 꺼냈다. 감독님, 저희들은 이제 조금은 자유롭게 야구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모든 걸 로봇처럼 속박받는다는 게 싫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자네들에게 그런 대단한 두뇌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좀 더 다른 작전을 썼어야 하는 건데 지금쯤 자이언츠와 수위를 다투고 있었을지도 모르지. 농담은 그만둬 주세요. 오타키는 마운드에서 흠씬 두들겨 맞을 때 보이는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표정과 이죽거림이 섞인 얼굴로 항의했다. 농담이 아니야. 오타키의 칠칠치 못한 웃는 얼굴에 대고 말했다. 그 우수한 두뇌를 시합에서 사용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렇게 하면 쓰리번트는 안 된다든가
라이트 쪽으로 타구를 보내는 건 안 된다든가, 몸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든가, 그런 시시한 불평은 듣지 않아도 되겠지. 뭐 그리 어려운 사인을 낸 것도 아니잖아. 뭐 물구나무 서서 홈런을 쳐. 뭐 같은 사인을 낸 적이 있었나? 그런데도 자네들은 좀 더 자유롭게 해달라고 말하는 건가? 오타키는 바보처럼 볼의 근육을 일그러뜨리고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 조용해졌다. 에어컨의 소음, 로커룸을 드나드는 선수들의 웅성거림, 차의 소음, 구장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등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서서히 침입해왔다. 다카하라는 온몸이 짜부라져 뚱한 얼굴로 고개를 북숙이고 있었지만 목덜미까지 붉어졌다. 히로카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았다. 한번 천천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리그 도루왕을 노리고 있을 뿐 아니라 엔젤스의 유일한 3할 타자였다. 오타키처럼 정치적인 행동을 취하는 선수도 아니고 젊은 선수들로부터는 팀에 마땅히 있어야 할 선수이자 자신들이 목표로 삼는 존재이기도 했다. 다카하라가 개인 플레이에 몰두함으로써 생기는 악영향은 헤아릴 수 없이 막대한 것이다. 위기에 몰리면 금방 도망가려고 하는 오타키 행동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다. 아직 할 얘기가 남았나? 발을 꼬고 몸을 늘어지게 하며 히로카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두 사람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없으면 그라운드로 나가줄 텐가? 드래곤스 녀석들이 초조해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시합은 완패였다. 4회 오시마에 3런 홈런을 친 호시노 세니치가 끝까지 지켜 다시 읽겠습니다. 시합은 완패였다. 4회 오시마에 3런 홈런을 호시노 세니치가 끝까지 지켜 엔젤스는 4안타로 봉쇄되었다. 그러나 다카하라는 도루를 2번 시도해 2번 모두 성공시켰다. 2번 모두 노사인이었다. 이튿날 오후 히로카는 구장으로 향하기 전에 구단주한테 전화를 걸었다. 오타키와 다카하라가 구단주를 만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오타키라면 능란하게 구단주를 구슬려 삼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여태까지도 그런 식으로 해온 것이다. 사장실로 연결해달라고 하자 수화기를 드는 소리에 이어 여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난번에는 잘 먹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곧 알았다. 비서인 니시오 도코였다. 찻집에서 30분도 채 같이 있지 않았지만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었다. 청결한 요염함이 떠도는 머리가 좋은 여자였다. 이윽고 전화가 바뀌며 오카다가 나왔다. 이야기는 알고 있네. 오카다가 말했다. 조금 전에 다녀갔네. 그랬군요. 히로카는 스스로도 자신의 목소리가 꽤 맥없이 들린다는 걸 알고 화가 났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이미 늦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됐습니다. 듣고 싶지 않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오카다는 명령한 목소리로 말했다. 히로카는 조바심이 났다. 자네 너무 선수들에게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들어보니 선수들은 완전히 노예더군. 그래서는 자유가 없잖아. 그런가요? 언젠가는 불만이 폭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엄격함이 필요합니다. 강한 팀일수록 선수들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불만도 그렇습니다. 구단주께서 직접 선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게 유감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 뒤의 이야기는 자기 변으로 들리고 말 것이라는 걸 히로카는 자이언츠에 있을 때 몇 번이나 경험했다. 가와카미 감독과의 골은 그로 인해 점점 깊어진 것이었다. 기다리게. 아직 뒷얘기가 남아있어. 오카다가 수화기를 내려놓는데 말렸다. 뭔가 대책을 세워달라더군. 울상을 지으며 매달리더군. 아이씨. 다시 읽겠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울상을 지으며 매달리더군. 그게 어떤 건지 자네는 알 거야. 나는 여태껏 몇 번인가 그들의 요청을 들어줬네. 나한테는 선수들이 전부 귀여워. 마치 내 자식들처럼 느껴지는 적도 있지.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네. 이제부터 앞으로
어떻게도 해줄 수가 없게 됐네. 어때? 그 말에 만족하나? 히로카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목구멍 안쪽에서 말이 잠겨버렸다. 대신 뭔가 번거롭다는 감정이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45살의 남자로서는 약간은 쑥스러운 감정이었다. 또 자네한테 설교를 듣고 싶지는 않았거든. 오카다는 이번에는 소리까지 내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히로카는 겨우 차분한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둘이 왔었습니까? 둘이었네. 다카야나기와 오타키가 왔지. 코치와 선수의 대표로 온 것 같아. 히로카는 한숨이 놓였다. 다카라는 가지 않은 것이다. 그날 12시 히로카는 시부야의 동방생명 빌딩의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에서 다카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구단주와의 통화가 끝나자 바로 전화를 건 거였다. 그와 이야기를 할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회는 그렇게 여러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걸로 시합에서 지기도 하는 것이다. 부인은 잘 계시나? 자리에 앉은 다카라기에 일단 그렇게 말을 붙였다. 그의 시무룩한 표정을 처음에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잘 있습니다. 다카하라는 전혀 웃는 기색도 없이 대답했다. 어제 일을 잊고 있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거 잘 됐군. 여자라고 하는 건 임신 중일 때는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거든. 난 다삭에 들어섰을 때 임신한 아내의 히스테릭한 얼굴이 떠올라 삼지를 깨먹었지. 저희 집사람은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가? 그렇다면 미안하고. 이런 얘기는 그만두지. 예, 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묻겠는데, 히로카는 때마침 웨이터가 날라온 커틀리 샌드위치를 한 입 가득 베어 먹으며 말했다. 대체 자네는 왜 그런 시시껄렁한 연관을 가지고 오타키와 함께 날 찾아온 건가? 선수의 부회장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꼭 시시껄렁한 용건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카하라가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잠옷 도전적이기까지 했다. 타이틀을 향한 꿈이 다른 모든 생각들을 끝내 억누르고 만 것일까? 자네는 자신의 본심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오히려 지금까지 제가 제 의지를 거스른 겁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제 의지를 거스르기 싫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에서부터 도루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느낌이 어떻든가. 1루 베이스에 섰을 때 전에는 그다지 기쁜 얼굴은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카하라는 입술 끝을 일그러뜨리며 웃어 보였다. 반항하고 있다는 걸 상대에게 알리고 싶을 때 그런 전형적인 엷은 웃음이었다. 도대체 왜 그런 게 문제가 됩니까? 기록을 노리는 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히로카는 남은 커틀리 샌드위치를 볼이 미어지도록 입에 넣었다. 다카하라를 무시하고 천천히 샌드위치를 먹었다. 그러고서 커피를 홀짝이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 다카하라가 초조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히로카는 공격으로 전환했다. 기록을 노리는 건 좋다. 오히려 팀을 위해 기록은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팀을 위해 기록을 노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겠지. 이해가 간다면 자네는 훌륭한 인류선수야. 1300만 원의 연봉으로는 인류선수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다카하라가 분연히 소리쳤다. 자네는 좀 더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가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네만 많은 인류 선수들을 봐왔다. 내 눈은 확실해. 다카하라는 눈을 가늘게 하고 두세 번 혀로 입술을 핥았다. 표정이 변하고 흥분이 조금씩 그의 얼굴에 사라져갔다. 그러나 좀처럼 히로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다. 자, 내 쪽을 봐. 히로카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내 말을 듣는 거다. 이윽고 다카하라는 테이블 위에서 서서히 시선을 들어 히로카에게 시선의 초점을 맞췄다. 자네는 자신이 좀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일단 자네는 출루를 하면 속으로 이루를 뗄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것밖에는 생각하지 않아. 그걸로 자네는 단순한 도루왕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해.
다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아이 같은 눈을 하고 있었다. 잘 들어. 자이언츠의 시바타가 1루에 나갔을 때를 떠올려봐. 우리 팀 투수는 오타키다. 그 녀석은 도루를 내주는 게 두려워 무턱대고 견제구를 던진다. 허드슨은 당연히 베이스에 발이 묶이지 않으면 안 되지. 시바타는 뛰는 척하지만 결국 뛰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나? 1, 2루 사이가 텅 비는 거야. 도이나 장훈이 반드시 1, 2루를 노리는 건 시바타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기 때문인 거야. 게다가 허드슨은 오리처럼 발이 늦기 때문에 타구가 내야를 빠져나갈 확률은 엄청나게 높아진다. 혹은 오타키처럼 기가 약한 투수는 컨트롤 안주로 볼넷을 줘버릴지도 모르지. 그것과 반대의 경우가 어제 경기다. 자네는 두 번 다 1사 이후 출루해 그 두 번 모두 도루를 했다. 덕분에 1루수인 머치는 베이스에서 떨어져 수비하는 게 가능했고 호시노는 외곽 슬라이더로 안심하고 승부를 가는 게 가능했다. 두 번 모두 자네 뒤의 타자는 1루 땅볼이었다. 만약 자네가 1루에 있었다면 호시노는 그렇게 간단히 슬라이더를 던질 수 없었을 거다. 어제 이 녀석은 슬라이더만 쓸만했었다. 아니면 자네가 1루에 있었다고 하면 이런 것도 가능하지. 투구와 동시에 뛰는 척하는 거야. 이루수나 유격수 둘 중 누군가가 반사적으로 베이스로 오겠지. 그걸로 적의 수비 대형을 관찰하는 게 가능해. 히트앤런을 거는 게 쉬워지는 거다. 유격수가 움직이면 그쪽으로 치면 되니까. 그리고 자네의 그러한 리드에 의해 작전이 보기 좋게 성공했을 때의 효과는 다음 타자의 안타 하나에 머물지 않아. 적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공격을 펼쳐올까를 생각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을 때 시합은 그만큼 이쪽으로 기울게 되는 거야. 다카라는 입을 다문 채 그의 감독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하지만 도전적인 표정은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고뇌의 빛이 비치고 있었다. 두 개의 다른 기분이 가슴속에서 싸우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히로카는 다시 덧붙였다. 물론 자네는 그런 것쯤은 알고 있다고 말할지도 몰라.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자네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지금까지의 엔젤스에서는 자네가 그렇게 하는 것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누구도 라이트 쪽으로 밀어친다는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다. 적이 어떠한 수비 대응을 펴고 있는지를 관찰하려고도 하지 않았지. 분명히 그래. 그래서 자네는 자신만 그러는 게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다. 다카라는 마침내 놀람의 표정을 짓더니 역력히 흥분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할 거야. 무슨 짓을 해서라도. 히로카는 격한 눈빛으로 다카라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승을 다툴 수 있는 팀이 될 수 없다. 우승? 우승이라고요? 야구란 항상 우승하기 위해 하는 거다. 그런 야구가 가능하다면요. 다카라는 침을 꿀꺽 삼키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저는 도루왕 같은 건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히로카는 굳은 목소리를 냈다. 타이틀은 야구선수의 훈장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 절대로 자기 걸로 하는 거야. 그리고 모두에게 가르쳐줘. 팀플레이를 하면서도 타이틀을 딸 수 있다는 걸. 다카라는 온몸을 풍선처럼 부풀게 만든 엄청난 기쁨을 더 이상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눈동자가 초롱초롱 빛나고 테이블 위에 놓인 양주먹이 감동으로 조용히 떨고 있었다. 이 정도로 눈부시게 희망과 환희에 쌓이고 이렇게 멋진 야구선수의 얼굴을 히로카는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그날 엔젤스 극장에 온 관객들은 스코어보드의 선발 라인업 발표를 보고 엔젤스에 뭔 일이 있었나 하고 궁금해했다. 6번 데라다가 3번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으로는 기하라의 이름이 있었다. 다카하라는 클린업에서 빠져 1번으로 들어가 있었다. 야구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